양봉은 뭐다? 매수세다. 음봉은 뭐다? 매도세다. 이건데,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차트 스토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인데 제가 차트 스토리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강의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 이름은 캔들 패턴입니다. 캔들 패턴을 배우려면 일단 캔들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캔들이란 무엇이냐? 캔들이라는 거는 지정된 기간 동안에 형성된 종가, 시가, 고가, 저가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놓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형태로 그려놨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양초의 모양과 흡사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차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본식 차트인 막대 그래프,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는 양초랑 비슷한 그림이다. 그래서 캔들 차트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차트, 캔들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일본식 차트에는 양봉인가 음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봉은 뭐냐? 양봉에 대해서부터 배워볼 건데, 양봉은 시가보다 현재가, 종가죠.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흔히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현재가는 종가로 표현합니다. 이게 현재가가 시장이 마감이 되면 현재가가 종가잖아, 그죠? 근데 장중에서는 종가까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가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로 표기를 한다. 그 대신 장이 끝나면 종가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볼 때는 종가입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현재가다. 그래서 시가보다 전일 종가랑은 상관없어요.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가입니다. 전일 종가 아닙니다. 시가, 오늘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 현재가가 더 높은 상황.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 흔히. 미국은 또 빨간색 표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양봉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했는데 요겁니다. 전일 종가랑 상관없어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시가입니다. 오늘 시초가보다 현재가인 종가가 더 큰 상황. 요게 이제 양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시가가 여기 있죠, 그죠? 오늘 만약에 전일 종가가 여기 있다. 그리고 갭이 떴어요. 그러면 시가가 여긴 거야, 그죠?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개파락이 나왔어. 그래도 시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일 종가까지 올라와도 양봉입니다. 시가 대비니까 전일 종가랑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그리고 현재가, 종가, 이렇게 해서 시가보다 현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일본식 차트라고 했잖아요. 이거 캔들 차트고,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식은 바 차트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초가고, 요게 종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시초가, 종가, 현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차트도 이렇게 생긴 차트를 막 봤을 거예요. 이런 차트를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린 게 이제 미국식 차트고, 우리는 이렇게 일본식 차트인 양봉, 캔들 차트를 쓴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봉은 우리가 배웠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음봉을 배워야 될 겁니다. 음봉은 뭐냐? 양봉의 반대입니다. 양봉의 반대인데, 시가보다 현재가가 더 낮은 상황. 그래서 흔히 파란색으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보다 현재가가 낮은 거, 그죠? 이렇게 부등호가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캔들은 무조건 전일 종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 그렇게 되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일 종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다? 그럼 시초가부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일 종가가 여기에요. 근데 갭 상승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와서 전일 종가보다 가격이 높아. 그러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양봉으로 표시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음봉입니다. 왜냐면 시가보다 낮으니까, 그죠? 전일 종가보다는 높아도 시가 갭 상승이 크게 떴는데 밑으로 내려온다는 음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와 현재 종가의 기준을 잡고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 양봉, 음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양봉은 이렇게 빨간색, 음봉은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양봉은 시초가에서부터 위로 오른 거, 그리고 음봉은 시초가에서부터 내린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판단할 때 양봉은 시초가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잖아, 그죠?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위로 많이 사야 되잖아, 그죠? 파는데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 사니까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봉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플러스의 기운이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양봉은 어찌 보면은 매수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리고 음봉은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매도세가 높다. 왜냐면 많이 파니까 내려간 거잖아, 사실. 막 사는데 내려갈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음봉은 매도세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딱 나왔어. 그러면 야, 양의 기운, 매수세가 강하네.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음의 기운, 매도세가 강하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초보자 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캔들의 모양을 보고 뭐 이게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캔들 패턴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양봉, 음봉을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라고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좀 뒤바뀌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봉, 음봉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서 누구나 그냥 들으면 술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 양봉, 음봉은 알겠는데 양봉에 뭐 이상한 게 막 달려있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달려있어.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차트는 이렇게 뭐가 이상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꼬리라고 표현합니다. 꼬리. 뭐 꼬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수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어는 많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빈도수로 많은 사람들이 꼬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꼬리. 수염보다는 꼬리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꼬리. 그래서 꼬리란 뭐냐? 지정된 주기 동안 종가와 시초가를 벗어난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캔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보통 선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달았다. 위에 달리면 윗꼬리, 아래 달리면 아랫꼬리. 요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요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양봉의 꼬리, 그죠? 양봉의 꼬리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최고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음봉으로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된 거. 그래서 밑꼬리가 달렸다. 그래서 꼬리는 캔들이 움직였던 최고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냥 몸통만 있다면 이 캔들만 보고 얘가 그냥 여기서 끝났나?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나? 내려갔다 올라왔나?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들만 보고도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꼬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봉도 마찬가지겠죠. 음봉도 시초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캔들이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꼬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꼬리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요렇게 요런 캔들이 나왔다. 그럼 이게 장중에 보면 이게 양봉이다라고 칩시다. 양봉이라고 치면 얘가 시초가겠죠. 그죠? 얘가 종가잖아. 그죠?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여기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다가, 장중 흐름입니다.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캔들이겠죠. 그죠?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 팼다가 다시 끌어올린 구간이 있겠죠. 요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 패턴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눌려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내려간 상황. 처음에 쭉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때려 맞았다가 올린 상황.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들어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은 뭐다? 매수세다. 음봉은 뭐다? 매도세다.
이건데 지금 꼬리를 그려보니까 이상하네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시초가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상황이야. 여기서 딱 끝났어,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장이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장이 계속됐으면 더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런 캔들은 매수세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왔다, 일봉상 뭐 30분 봉 나왔다 그러면 더 작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을 봤다 그러면 30분 봉이나 10분 봉, 5분 봉을 보면서 그날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쭉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판에 눌렸네, 이렇게 된다면 다음 날도 이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쭉 올렸다가 매도세를 쭉 때려 맞았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근데 매도세를 맞고 죽어야 되는데, 그쵸? 이 정도의 매도세를 맞았으면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막판에 쭉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전과 똑같은 캔들의 모양이지만 다른 모습이죠. 이거는 막판에 매도세가 엄청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가가 딱 마감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여기서 종가가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봉이지만 그 양봉의 흐름을 보면 이게 매도세가 나왔구나 막판에, 그럼 내일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다음날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캔들입니다. 그래서 캔들은 그 하루 동안에 움직였던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고, 분봉에도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단계 아래 분봉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일봉을 자주 봐. 그러면 일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평균 30분 봉입니다. 그죠? 내가 주봉을 봐. 주봉을 본다면 일봉을 보는 거고, 그죠? 일봉을 봤는데도 판단이 잘 안 서. 그럼 30분 봉을 보는 거고, 30분 봉을 봤는데 판단이 좀 안 서. 그러면 10분 봉을 보는 거고, 10분 봉을 봤는데 좀 판단이 안 서. 그러면 5분 봉을 보는 거고, 그래서 5분 봉을 봤는데 좀 판단이 안 서. 그럼 1분 봉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이야. 근데 보통 10분 봉까지 까보면 거의 판단이 나옵니다. 왜냐면 5분 봉, 1분 봉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10분 봉을 보면 대부분 요렇게 움직였구나 대부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30분 봉, 10분 봉까지만 까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분 봉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5분 봉을 보면 이제 1분 봉을 까볼 수도 있지만 5분 봉 자체가 크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1분 봉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 있죠. 1분 봉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1분 봉이 어떻게 1분 안에 뭐 별 움직임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 봉을 보시는 분들은 틱 차트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 틱 차트라는 거는 거래가 될 때마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캔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캔들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은 항상 거래량을 봐야 된다. 거래량이 붙은 캔들, 거래량이 없는 캔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에 붙은 양봉과 거래량에 안 붙은 양봉, 거래량에 붙은 음봉과 거래량에 안 붙은 음봉,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요거 이제 주식 한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지만 거래량 또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크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개 거래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식은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거의 이 차트의 8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지수 매매는 캔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거래에 붙으면 좋겠지만 캔들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요것들을 반드시 뒤에 거를 좀 까보면서 더 짧은 주기의 차트를 까보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여기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볼 때 여기 이 캔들은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매도세가 들어왔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다음 캔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매도세가 들어오겠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배우는 거는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확률적으로 이 캔들 하나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다음에도 높은 확률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리고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다음에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온 걸 봤어. 그러면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해.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수세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매도세로 이게 매수세가 죽을까? 그러면 강력하게 상승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음에 매도세가 나와. 근데 와, 이만큼의 매수세를 넣어놓고 이 매도세가 나온다고? 이제는 진짜 매도세로 전환이 되나 보다. 판단을 하고 매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방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캔들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는, 이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캔들인지 매도세가 많이 들어온 캔들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익에 가까워지는, 큰 수익에 가까워지는 투자자 될 겁니다. 그래서 캔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뤄봤고, 오늘 이게 캔들이 이제 양봉, 음봉, 꼬리까지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캔들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또 얘기를 나눠볼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캔들 패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캔들 패턴이 나오면 상승 구간이고, 요런 패턴 구간이 나오면 하락 구간이구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 우리가 전 시간에 추세 패턴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하더라, 요런 모양이 나오면 하락하더라. 요런 것처럼 캔들 패턴도 요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하더라, 요런 모양이 나오면 하락하더라. 요런 게 정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만 알아도 그냥 캔들만 보고도 다음에는 상승이네, 다음에는 음봉이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방향을 예측하는 게 쉬울 것이고, 지수 매매를 하는데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쉽다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쉬워질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패턴 중요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앞으로 캔들 패턴에 대한 시리즈들 끝까지 다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캔들 패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양봉, 음봉, 꼬리까지 여러분들 그 분봉 까보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다 하고 연습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